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의 정장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좁혀졌습니다. 2.6%포인트 차이인데요. 사실 그 전주만 해도 오차 범위 밖으로 이제 민주당이 앞섰던 상황이라서 약간 이게 한동훈 비대위에 뭐 좀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요. 민주당 분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시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확실히 보수층의 결집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결국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결과에 따라서 또 바뀌기 나름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들을 보면 물론 뭐 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면도 있는 겁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 그리고 뭐 당내 화합, 곧 있을 그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을 두고 해결 능력을 본 후에 또 지지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예.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녹록지 않은 지금 상황이 있다. 그래서 마냥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꽃길 걷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꽃길이 아니라 정말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직명날 문제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인데요.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이미 예고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좀 소통을 할 건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의 얘기부터 듣고 오시죠. 한 비대위원장이 만납시다 요청을 한다면 만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전 뭐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이다 보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는 그다지 큰 난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께 좀 여쭤볼게요. 당 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굳이 만날 이유는 없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될 일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최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고한 날짜가 27일 아닙니까? 탈당 예고 날짜.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사실 만나서 뭐 이 문제를 푼다 하기에는 너무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한동훈 지명자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완제 관계가 아닙니다. 대체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요? 어느 한 사람이 여론의 주목도라든가 정치의 관심도를 가져가면은 한 사람은 그대로 그걸 잃어버리는, 이른바 소진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에 그 가까워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현상이라고 불릴 만한 게 2, 3주 전부터 계속 붐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이 상당 부분 신당에 대한 동력과 관심이 식은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천하용인 중 한 사람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속내도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탈당으로 예고한 시간은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탈당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26일 지나서 사실상 이번 비대위가 출범하는 거는 금요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으로 분화는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신당으로 이어져 가지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바로 신당이 등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그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여론의 지지도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은 사실 보수의 가치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저는 새해에는 우리가 보수라는 큰 바다에서 이 두 같은 지류가 다시 또 만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갈 때까지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가 얼만큼 국민적인 여론과 지지를 동력으로 발판 삼아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나름대로 길을 가는데 보수의 가치에 우리가 총선 승리라는 그 전략까지 더해가면서
교집합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만 이룬다면은 저는 지금의 탈당은 마치 이 보수가 분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 분열론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준석 이슈를 관리하다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신년 지나고 1월 한 중하순께는 어떤 지점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극적인 또 말하자면 봉합을 이루거나 다시 총선 승리를 향해서 한 길을 가는 그런 방향성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 이틀 사이에 이준석 리스크 관리, 이슈 관리를 너무 그렇게 한동훈 리더십으로 주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의원님도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요. 네, 뭐 한동훈 비대위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탈당 여부는 난제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무 뭐 중요한 이슈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탈당한다고 얘기한 지가 한 2달 됐습니다. 예. 2달 동안 입은 매우 바빴고 발은 별로 바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탈당해서 창당할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계속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현실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의원이 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가치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때가 됐다. 네. 이준석 대표가 2달 동안 이제 국민의힘 답 없다. 윤석열 정부 못한다. 이외에 그럼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정치적 비전과 가치 그리고 핵심 정책이 뭔지 한 가지라도 보여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태 전 의원도 전 대표도 본인의 뭐 당선 가능성이 지금 어디가 높은지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박탈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천하용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저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하고 나면 무소속 이준석의 지지율이 저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따라서 정말 27일 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에 기대를 걸어보고 탈당을 미루겠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내가 힘을 보태서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멋지게 선언하는 게 네. 적지 않은 비판과 비아냥은 받을 수 있지만 정말 현실 정치인다운 모습이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남아주면 고맙지만 예. 나간다는 사람 지금 붙잡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네. 붙잡아서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투샷으로 나왔는데 나이는 이준석 대표가 한 10살 어리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 두 상품으로 비교하면 어떤 얼굴이 어떤 사진이 신상인지 전 정치에서 신상을 이기는 구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 정치인다운 행동을 27일 전에 하면 본인도 살고 국민의힘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뭐 큰 이슈 될 건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